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추미애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현재 여권이 일단 실패했어요. 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금 여러 가지 전략들이 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새로운 전략이 어떤 전략으로 나가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실패했다고 하는 결정타는 결국 이제 법원이 내려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법원이 결정적으로 정말 넉다운 시킬 수 있는 판결을 내리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우선은 담당 조미연 판사가 그야말로 법과 법리에 충실하게 판결을 내렸다. 모든 만인이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런 강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대해서 분노의 화살이 그야말로 하늘을 치고 올라갈 정도로 셌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국민 대다수의 이 정서적 법, 국민정서법이 더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정서법도 이 법전에 써 있는 법리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번에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미연 부장판사가 본래 11월 30일 날 심리를 하고 결심을 못하고 하루나 더 걸려서 고민을 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이 통상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요 이 판결문이 한두 장 정도로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10쪽짜리 판결문을 낼 정도로 고심에 찬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 일감에서 이 조미연 부장판사의 과거 이력을 가지고 비판하는 또 이 문제점까지 노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법원의 판결에서까지 사실상 이제 징계가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취지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것은 그만큼 민심을 오독하고 있고 이제 법률적 하자로 제기된 것이 절차적 정당성이 빠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심을 이렇게 돌리는 그러한 이 전공법을 택하지 않고 이 전공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징계를 완전히 처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완전히 뒷전으로 놔두고 그저 꼼수만 부리려고 해요. 그 꼼수의 일환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내세운 게 뭐냐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요거를 좀 잘 챙겨라. 요것이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꼼수가 뭐냐면 이 법무부 차관을 바로 즉각적으로 임명을 했어요. 많은 하자가 지금 노출되고 있잖아요. 뭐 집이 두 채다 세 채다 이거는 본래 여권이 그런 규정을 설정한 것 자체가 지침을 내부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한 그런 인사 지침을 내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부작용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검증을 못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그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변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관이 임명되는 날에야 부랴부랴 이 사임을 한 거예요. 이 정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딱 차관에 앉혀놨어요. 차관에 앉힌다는 얘기는 징계를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법적 의지를 감추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징계의 구성을 반드시 법무부 차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차관이 빠지고서는 위원장이야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이 징계위가 구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바로 하루 만에 차관을 임명한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을 말하자면 민심을 이기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민심을 이기는 지도자는 그 결과가 말로가 좋지 않아요. 이건 뭐 우리가 이 박정희 대통령 때도 어쨌든 간에 그 유신 독재라고 하잖아요. 그 민심을 반역한 것이죠. 그 다음에 YS 마찬가지잖아요. 민심을 반역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부마 사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당사 침입 사건 YS 때 그런 것처럼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역사적 사례다. 그래서 이 역사 공부를 저는 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역사 그 어려운 수준의 공부는 뭐 지금 뭐 여권에서 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역사를 공부했으면 나라를 이 꼴로 만들겠어요? 과거 조선 고조 고려시대 이런 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최근 해방 이후 현대사만 보더라도 다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하는구나. 내 혼자 여권 집권층이 망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붕괴되는구나. 얼마나 이 불행한 국민을 만드는구나. 역사적 죄인이 된다. 이걸 느낄 수 있을 텐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의지도 없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 역사는 관두고 현대사 최근 1, 20년 전 이 사례도
쳐다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이 꼬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내로남불, 문로남불, 추로남불, 조로남불,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화가 역사적으로요 매일같이 인구에 회장하는 경우도 대한민국에서 이번 문재인 정권이 처음이다. 예. 왜냐하면 제 식구만 딱 편파적으로 껴안고 가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차관을 임명 강행하고 추미애는 절에 가가지고 그 좋은 낙산사에 가서 겨우 한다는 것이 자기 개인 사리 사욕을 채우겠다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게 추미애예요. 그래갖고 어제 글을 올렸잖아요. 뭐라고 검찰도 욕한 거죠. 뭐 제 식구나 감싸한다. 편파적으로 검찰권을 자행한다. 그래서 본인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고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두려움 없이 나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일날 페북에 올린 이 글은 결국 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기. 누구하고 싸우겠느냐? 윤석열 총장하고 싸운다 이거예요. 윤석열 총장과 싸운다는 얘기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아요. 국민과 싸우려고 차관을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였잖아요. 추미애는 국민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페북에다가 절에까지 가서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뭐 결기라는 말도 안 되고 하여튼 싸움 딱 그 근성을 또 한 번 표출해 준 거예요. 왜 제가 국민과 싸움과 민심과 싸우냐? 여러분들 여론조사 결과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38%가 추미애가 저 잘못이야. 윤석열이 잘못이라는 얘기는 1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이 윤석열 몰아내는 걸로 보인다. 이게 50%가 넘어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과 싸우는 거고 민심에 거역하는 문재인과 추미애가 있는 한은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이 미로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면서 여권에서는 더 들떠가지고 이제 윤석열을 탄핵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탄핵하려면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국회 결정 나야 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루어져야 돼요. 최소한도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심산에서 탄핵 카드를 다시 또 꺼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양심 있는 여권 내 그래도 실명을 걸고 이상민 의원은 그래도 실명 걸었잖아요. 동반퇴진하라. 동반퇴진하라는 이상민 의원 그 말에는 제가 동의 안 해요. 왜? 아니 윤석열 총장 아무 잘못이 없는데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왜 사퇴를 합니까? 잘못이 있는 추미애만 사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심의 바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지금 불급을 끓으면서 이제는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가 먼저 사퇴해야 된다라는 말이 상당히 지금 제기되고 있다. 제가 이 논평을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그랬잖아요. 이거 꼼수 쓰면 여당은 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추미애가 먼저 추미애를 사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먼저 여권의 시나리오를 보면 1차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영창까지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그야말로 이 느닷없이 정세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례보고를 통해서 지난 월요일 날 동반사퇴를 건의했다라는 얘기를 나오면서 동반사퇴로 몰고 갔어요. 그러다가 무슨 동반사퇴냐 말이 안 된다 이래서 그러면 먼저 윤석열을 제거하고 나중에 추미애가 빠지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선 윤석열 후 추미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지금 꼬인 거예요. 꼬이면서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변화된 시나리오가 뭐냐 그게 아니고 추미애를 먼저 잘라야 돼. 안 그러면 여론의 역풍을 우리가 견뎌낼 수 없어.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징계 절차의 하자를 막기 위해서 10일로 늦지감치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4일이니까 한 6일 정도, 일주일 정도의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번 상태에서 보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가 싹싹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요 여론 반응 절대 대통령이 뭐 절차적으로 잘 챙겨라. 그리고 추미애가 절차적인 그런 권리와 또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10일 날로 늦췄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국민들 눈에는요 이게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지 전혀 진정성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법 절차만 잘 맞추면 왜냐하면 법 절차도 맞추지 않으면 윤석열 총장이 누굽니까? 예. 그러잖아요. 검찰총장인데 법 무시하겠어요? 당연히 법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서 이
행정소송 당연히 걸죠. 이런 게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실패한다. 거기에 대비해서 또 뭘 내놓고 있느냐. 지금까지는 추미애한테 쥐봉을 딱 맡겼는데 윤석열 몰아내는 거. 추미애가 지금 역풍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37%로 빠져 있어요. 여당이 야당한테 밀리고 있어요.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 그리고 호남, 진보층, 여성, 사무직, 골수 콘크리트 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칼자루를 추미애를 뺏어서 이제는 이용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도 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플러스 알파, 즉 윤석열 몰아내기 칼자루를 이용구한테 넘겨줘야 돼. 넘겨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상황이 좀 무대 지휘권자가 지금 밝히고 있다. 이런 제가 이 해석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용구 같은 경우에는 백운규 산자부 장관을 변호하면서 그래도 이 원전 사건과 관련돼서 윤석열과 싸울 수 있는 말하자면 논리와 법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권에서는 평가한다. 이런 이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구 이제는 떠나야 된다. 이런 지금 압박이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압박이 검찰 안 밖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과 검찰 안에서 그리고 법조계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용구 이 차관한테 관심이 가는 것은 과거에 이문정 징계 때 검사 해임은 비위가 극심할 때만 해야 된다. 아니면은 재량권 남용이다. 이런 주장하에 이문정 이 대검 현재는 감찰정책연구관이죠. 과거에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어요. 그래서 이 정직 처분 대법원에서 결국은 취소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중징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중징계를 함부로 할 경우에는 재량권 이탈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추미애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행사하는 징계권 당연히 재량권 이탈이잖아요. 이거는 이번 행정법원에서도 이미 판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걸 본다면 징계위에 들어가서 중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는데 내로남불 하겠죠. 뭐 많은 기대 안 합니다. 예. 그러나 그 역사적, 정치적, 법적 책임은 언젠가 이용구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징계위와 관련해서요. 3가지 위법사항 이런 것 때문에 징계위를 이렇게 늦췄다. 이런 지금 또 법조계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징계위 날짜 최소한도 송장을 받은 송장이 전달된 이후 5일이 지나야 된다는 거 이거를 무시했다는 문제점. 또 하나는 징계 사유를 충분히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돼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도 직권남용 소지가 많다는 점. 이 3가지 위법사항 때문에 지금 징계위가 오늘 열릴 예정이었었는데 10일로 넘어갔다. 바로 이러한 3가지 위법 때문에 문재인과 추미애가 적극적으로 절차적 공정성과 그리고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징계위를 10일로 늦춰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조선일보에서 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날입니다. 뉴스입니다. 바로 추미애 사단에서 친위 쿠데타를 준비했다. 그러다가 이것이 실패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를 제 나름대로 재구성해서 쉽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위 쿠데타의 주역. 일단 추미애를 중심으로 해서 친위 쿠데타 주역은 일단 중앙지검장인 이성윤입니다. 여러분들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예. 이성윤 출신 성골이잖아요. 경희대 법대 출신. 그 다음에 한동수 감찰부장. 요거는 뭐 진골쯤 돼요. 왜냐하면 이건 진보 좌파 성향의 연구 모임 소속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 성향이니까 성골쯤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좌우로 있고 그리고 추미애 직계로 이거는 제가 추가하는 겁니다. 심재철이가 있어요. 심재철 검찰국장. 요 3명 정도가 친위 쿠데타 세력이 아니겠느냐. 요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친위 쿠데타 시나리오는 바로 제1번이 뭐냐면 원전 수사를 하면 대통령한테 칼이 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직무 배제를 하고 징계 청구를 하는 시나리오를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직무 정지 조치를 일단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법원에 의해서 무산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이 징계 청구도 직무 정지 조치도 하면서 동시에 친위 쿠데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8월 그러니까 11월 24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상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낼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정지를 하면서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직무 정지를 했는데 24일 날 오전에 압수수색 영장 6개 혐의에 대해서 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요. 그리고 11월 23일 날 그 하루 전날 한동수는 몰래 성명불상자 윤석열 총장인 거예요. 성명불상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몰래 형사 입건을 딱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친위 쿠데타가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하게 된 그리고 또 하나 준비는 뭐냐면 24일 날 오후 4시 30분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언제냐면 24일 날 오후 6시가 좀 넘어서 추미애가 직무정지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한 2시간여 전쯤에 이성윤이가 어떤 또 이 친위 쿠데타 준비를 하냐면요. 중앙지검이 가지고 있는 포렌식 팀을 대기시킵니다. 예. 대기시켜. 이래서 철저하게 시나리오대로 이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예. 이 움직여 가는 건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실패하게 된 게 24일 날 오전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이 24일 날 밤늦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압수수색 집행이 하루 늦어져서 25일 날 오전에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지검 팀의 포렌식 수사팀이 이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좀 늦게 들어갔고요. 더 결정적으로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 6개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딱 하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하라 이렇게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위 쿠데타 한 6분의 1이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6분의 1만 살아있고 6분의 5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판사 사찰 문건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면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건들이 또 추가적으로 많이 나와야 되는데 문건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빈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압수수색에서 추가적인 문건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됐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충분한 진상 조사를 거쳐서 이제 제대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으로 이제 몰리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친위 쿠데타 성공 가능성에 대비해서 인사까지도 다 보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검에서 그러니까 왜 중앙지검 포렌식 팀을 대기시켰냐? 대검에도 다 중앙지검 대검에도 포렌식 팀이 있는데 보안이 누설되니까.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 성명불상자, 몰래 형사 입건하는 것도 이게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올리게 될 경우에는 윤 총장 실명으로 오면 검사 사이에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3일 날 하루 전날 형사 입건을 해야 되니까 윤 총장 그때는 살아 있을 때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몰래 형사 입건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철저한 보안 유지하에 이루어졌었느냐. 12.12 사태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영 차관이 성공을 하면 대검 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검 지금 현재 조남관 차장은 친추미애 라인에서 사실상 이제 불충 요인으로 애완견에서 이제 삭제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래 진행됐던 친위 쿠데타 시나리오가 조남관한테 들켰잖아요. 진정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몰래 형사 입건하고 이 한동수가 대검하고 한동수가 이 법무부하고 딱 사전 물밑에서 비밀리에 작업해갖고 압수수색 전격 청구하고 이거를 조남관 차장이 나중에 살게 됐잖아요. 괘씸하잖아요. 법률적으로도 또 위반이 한동수. 이러니까 감찰에 착수하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친위 쿠데타는 실패로 끝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늘 이 사설들 보면요. 이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감찰 전부 이 감찰위원회 그리고 법원도 감찰위원회에서도 전부 부당하다. 윤석열 징계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니 윤석열 징계를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사설 내고 있고요.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만 내세운 징계위 강행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예. 공정한 절차적 정당성 아무리 보완해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엉터리 징계위를 취소하는 것만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조선일보 사설은 이번에 이 한나라의 정파가 나라의 근간을 이룰 법들을 일방 처리하고 있는데 이거 유신시대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것이죠. 이 공수처법 개정안, 그 다음에 이 대북전단 살포법 강행 처리, 이런 거를 중단해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는 사설들이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판사 사건, 판사 사찰 문건, 그야말로 이 시나리오, 친위 쿠데타 시나리오의 핵심이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대법 연구관들, 대부분의 판사들도 이거는 사찰성 문건이 아니다. 라는 의견로 지금 집약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근거 4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문건 내용만으로는 큰 의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당사자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당사자인 검사가 재판장의 성향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는 것은 재판 준비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 객관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상보고서나 검토보고서 등의 자료도 없이 일부 언론이 보도한 사실관계만 갖고 대응한다면 구체적 사건의 심리를 맡은 본안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미 정치적 이슈가 된 사건이라서 법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단독 판사 대부분들이 이거를 내주 7일날 열리게 있는 법관회의에 안건으로 회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그리고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